이번 영상에서는 15살이었던 1946년에 사진을 찍기 시작해 겨우 17의 나이로 당시 쟁쟁한 사진가들이 모임인 포토리그라는 사진연맹에 가입했고 19살이 되었을 때 뉴욕 근대미술관 모마의 그 유명한 사진가이자 사진부분 디렉터였던 에드워드 스타이켄에 의해 뉴욕 근대미술관의 연구소장을 위해 그의 사진들을 구입했을 정도의 신동이었던 해롤드 파인스타인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931년 미국 코니 아일랜드에서 태어난 사진가 해럴드 파인스타인은 1950년 19이었을 때에 뉴욕 근대미술관 모마의 에드워드 스타이켄으로부터 사진가로서의 재능이 발견되어 그의 작품은 뉴욕 근대미술관 모마의 퍼머넌트 컬렉션으로 구입되었으며 그 밖에도 국제사진센터, 조지 이스트먼 하우스, 뉴욕 시립미술관 등 세계 각국에서 컬렉션된 천재적인 사진가였습니다. 2015년 84세의 나이로 사망한 해럴드 파인스타인은 코니 아일랜드의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가장 잘 알려진 미국의 사진가입니다. 유대인, 러시아인, 아프리카계 미국인, 이탈리아인, 푸에르토리코인 등이 거주하던 이 다양한 노동 계급 지역은 이 사진가에게는 커다란 선물이 되었으며 그는 1940년대 후반부터 그곳에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코니 아일랜드에서 삶의 희로애락을 담은 사진과 흑백으로 멈춰진 뉴욕의 순간들에 대해 이미 1950년대의 사진 비평가들은 파인스타인을 예술의 대가라고 불렀고 그의 작품은 사진가 모임인 뉴욕 스쿨의 발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1958년 포토 매거진인 포토그래피 애뉴얼의 편집자인 킨저는 해롤드 화인스타인은 26살 그의 짧은 사진 커리어임에도 불구하고 사진의 마스터라는 단어가 몇몇 신중한 비평가들에 의해 그가 찍은 사진에 적용되는 시점에 도달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15살에 사진을 시작한 그는 이듬해인 고작 16의 나이에 진보적인 미국 사진가 모임인 포토리그에 가입을 하게 되며 몇 년 만에 맨하탄의 라임라이트 갤러리에서 그의 작품들이 전시되면서 당대 사진계 최고 인물인 사진가이자 뉴욕 근대미술관 모마의 사진부장인 에드워드 스타이켄의 지지를 얻게 됩니다. 포토리그란 사회파로 불리는 일종의 보도 다큐멘터리 사진 그룹으로 1936년에 설립된 단체로 암실과 회의실을 갖추고 전시회를 위한 갤러리 공간을 제공하기도 했으며 워크숍과 프로젝트를 후원하고 사진 스쿨도 운영했습니다. 1952년 미국 정부로부터 공산주의 사상을 지닌 단체라는 이유로 결국은 해산하게 되는데 포토리그는 정기적으로 포토노트를 간행하기도 했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했고 2년 뒤인 1952년 당시 세계 최고의 사진가 중 한 명이었던 그는 미육군에 징집되어 한국으로 보내집니다. 보병으로 배치된 그는 카메라를 목에 걸고 부산항 입항을 비롯하여 수많은 한국전쟁 사진을 카메라에 담습니다. 그의 사진은 전쟁 기록 사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그의 한국전쟁 기간 동안에 찍은 사진들은 다큐멘터리성보다는 서사적이고 문학적이라는 느낌마저 듭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그가 종군 사진 기자로 참전한 것이 아니어서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치 잘 만든 전쟁 영화의 한 장면과 같은 분위기는 어쩌면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든 명작 전쟁 드라마 밴드 오브 브라더스의 타이틀 노래 해롤드 파인스타인의 사진을 참고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의 군복무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간 그는 길거리의 군인들이나 정물 등을 피사체로 하여 사진 작업을 이어나갔으며 만년에는 디지털 컬러 사진으로 전향해 꽃과 식물을 찍으며 사진가로서의 일생을 보냈고 또한 많은 학생들에게 사진의 세계를 설파한 유능한 사진 교사이기도 했습니다. 전 뉴욕 타임즈의 사진 비평가였던 콜맨은 파인스타인이 사진계에서 신동으로 간주되었다고 언급했으며 그런 그의 연구는 사진계의 뉴욕 스쿨로 알려진 것을 정의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뉴욕 스쿨에 대해서는
필자가 운영하는 사진과 미술이라는 카페와 블로그에 자세히 소개한 바가 있는데 기회가 되면 포토리그와 함께 본 채널에도 정리해 올릴 생각입니다. 파인스타인의 사진은 장폴 샤르트르의 에세이와 우리나라에도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희곡으로 잘 알려진 사무엘 베켓의 작품을 데뷔시킨 아방가르드 문학 잡지인 에버그린 리뷰의 창간호 표지로 선택되기도 했습니다. 재미난 것은 이 잡지의 표지는 이후 대부분이 누드 사진이 장식하고 있습니다. 출판사인 바니 로셋은 다른 출판사들이 거절한 1954년에 고도를 기다리며를 출판하면서 베켓의 미국 내의 가장 열렬한 홍보자가 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세상의 희노애락을 필름에 담은 위대한 사진가라고 일컬어지는 해롤드 파인스타인은 유태인 이민자인 부모에게서 태어나 15살 때 이웃으로부터 롤라이플렉스 카메라를 돈을 지불하고 빌려서 주변 모습과 사람들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1950년대 코니 아일랜드와 뉴욕 마나탄 재즈계의 중심에 선 사진작가이기도 합니다. 재즈를 좋아했던 그는 재즈 레이블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블루노트와 다른 레이블의 몇몇 앨범 자켓의 사진과 디자인을 한 사진가이기도 합니다. 물론 블루노트의 앨범 자켓 사진은 주로 프란시스 울프라는 사진가가 찍었습니다. 파인스타인은 경력 내내 뉴욕과 다른 곳의 거리를 촬영했지만 그가 가장 좋아하는 피사체는 역시 태어난 곳인 코니 아일랜드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미국의 사진 거장들 중에는 유태인 혈통이 많습니다. 사울 라이터도 유태인이고 헬렌 레빗, 로버트 프랭크도 유대인 혈통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많은 젊고 유망했던 사진가들이 오늘날에는 세계의 사진 거장으로 자리매김을 하는 데에 스타이켄의 공로가 가장 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물론 존 사르코프스키도 그러했습니다. 그 후 10년 동안 그는 저에게서 몇 장의 사진을 더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것은 그가 저에게 제공한 인간적 릴레이션십과 도덕적 가르침이었습니다. 제가 들를 때마다 그는 사무실 안에서 저를 보면 헤이 파인스타인, 들어오시게라며 먼저 인사를 건네곤 했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다른 차원의 세상이었습니다. 몇 년 후 스타이켄은 제 사진 몇 장을 패밀리 오브 맨 인간의 가족전이라는 전시회에 출품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의 요구를 거절했었습니다. 그때가 아마 저의 사진 경력에서 가장 어리석은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저는 미술관의 목적이 예술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의 제안을 거절한 유일한 사진작가가 아니었고 그것을 후회할 사람은 저뿐만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후회하는 것은 단지 내 작품에 대한 가시성 상실에 관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전시회가 지지했던 보편적 휴머니즘이라는 주제가 당시 저만의 예술적 고집 때문에 가슴에 와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시계를 그때로 되돌릴 수만 있다면 돌리고 싶습니다. 정말 후회스럽습니다. 여하튼 이후 한때 뉴욕 최고의 사진 신동 중 한 명이었던 이 사진작가는 거의 무명 상태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본 채널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패밀리 오브 맨, 인간의 가족전 전시회는 현재까지 사진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전시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시회에 이름을 올렸던 사진가들은 거의가 오늘날 사진거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바로 전에 소개한 네덜란드의 에드 반데르 엘스켄이나 사빈 바이스도 그 전시회에 초청된 사진가들입니다. 그리고 400만 부 이상이 팔린 사진집은 아마도 지금까지 출판된 사진집 중 인류가 가장 많이 본 사진집일 것입니다. 또한 이 전시회는 스타이켄의 가장 위대한 창조적인 업적입니다. 인간의 가족전은 세계 68개국 273명의 사진가들이 찍은 500세 장의 사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뉴욕 현대미술관 모마에 에드워드 스타이켄이 기획한 것입니다. 1955년 처음 선보인 이 전시회는 전후 수년간의 휴머니즘적인 사진을 통해 표현된 평화와 인류의 근본적 평등을 위한 선언문으로 구상되었습니다.
해롤드 파인스타인은 자신의 이미지를 인간 삶의 아름다움과 신비를 목격한 사진 여행의 작은 샘플이라고 설명하곤 했습니다. 또한 1958년 뉴욕타임즈의 사진가인 제이콥 데치는 라임라이트 갤러리에서 열린 전시회 리뷰에서 파인스타인의 작품을 새로운 회화주의라고 했으며 기술적으로 완벽한 시각 언어라고 평했습니다. 그에게 고향 코니 아일랜드는 반세기 이상 무한한 자원이었습니다. 그는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그곳에서 촬영할 것이 너무 많았고 어떻게 하면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을까라는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셔터 찬스를 놓칠 수 없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의 이미지들은 순전히 우연의 산물이었습니다. 제가 한 일은 그저 셔터를 누르는 것 뿐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진은 어디에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과 왜 그렇게 많은 것을 보지 못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라고 말한 해롤드 파인스타인의 이야기를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도 부탁드립니다.